야, 아는 형이 알려줬는데 여기서 1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대. 그거 불법 아니야? 야, 이런 사이트 다 주작이야. 너 결국엔 다 이럴걸? 야, 나 벌써 10만 원 벌었어. 내가 너 부러워서 그러지. 10만 원? 너도 한번 해볼래? 야, 돈 버는 게 이렇게 쉽다? 진짜? 실은 아까 10만 원 벌고 바로 15만 원 잃긴 했는데 뭐 어차피 금방 회복할 거니까 괜찮아. 야, 정신 차려. 원래 불법 도박 사이트가 이런 거야. 돈 따주겠다고 베팅하라고 꼬셔놓고 뒤에서 다 주작하는 거라니까? 아 진짜? 아, 이건 건너서 들은 얘긴데 50만 원 잃었다고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그거 만회한다고 불법적으로 돈 계속 빌리고 도박하다가 결국 피만 1,000 넘은 애도 있다는 거 아니냐. 와 뭐냐? 그러니까 너도 그만하라고. 5만 원 손해인데 지금. 야, 얼른 끊어. 아 안돼. 야, 잊어. 아 너 5만 원이 문제냐 지금? 그만해. 너 내가 살린 거다 진짜. 나중에 공허할 준비나 해. 5만 원 손해인데 지금. 아 어쩔 수 없지.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김석헌입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도박이란 게 무엇일까요? 도박의 정의를 보면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담보로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릴 적 문방구에 사던 100원짜리 뽑기 같은 것도 도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도박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런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막 그래프가 올라가더니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한 번에 번다고 하는 광고인데요. 이걸 보면 150달러를 넣어서 1425달러를 벌었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50만 원 정도를 번 건데요. 와, 그럼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세계 최고의 기부천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런 사이트는 처음에 돈을 쉽게 따게 해준 다음 보증금을 주면 인출을 더 해주겠다고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자꾸 베팅하게 해서 돈을 잃게 만드는 사이트인데요. 사람들은 첫 판에 돈을 딴 것 때문에 운이 따르면 돈을 많이 딸 거라고 착각해서 베팅하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잃는 거예요.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이게 불법 사이트인가 의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불법이 아니면 괜찮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허락한 도박 중에 스포츠 토토, 로또, 경마, 경륜자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청소년이 도박을 하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사실 불법인 줄 모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뇌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뇌에서 사고를 판단하는 영역이 바로 전두엽인데요. 이 전두엽은 20세까지 계속 자라는데 여러분처럼 청소년기 시절에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기에 도박에 빠지면 더 쉽게 중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도박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그렇게 많이 도박에 빠지나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통계를 보면 도박 문제를 가지고 내원하는 사람의 10%가 10대 청소년이라고 해요. 청소년 중에 8.9%가 문제적 도박을 하는 것으로도 조사되었죠. 여러분 반의 학생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된다고 하면 두세 명의 친구들이 문제적인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도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 도박을 해서 돈을 잃는 거라면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불법이잖아요. 사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해서 돈을 잃었다면 거기서 잃은 돈은 안 갚아도 됩니다. 하지만 베팅을 하기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되죠.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도박과 관련한 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불법 도박을 할 경우 형법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도박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간단한 검사를 해볼게요. 영상에 나온 이 글자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자의 색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를 읽어보세요. 이건 보라색이죠? 틀린 친구 있나요? 이 검사를 스트롭 검사라고 해요. 이 검사는 우리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 기능을 보는 건데요. 전두엽은 우리의 오감으로 들어오는 감각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영역이에요. 잠시 이 사진들을 보실까요? 이 사진은 도박 중독자와 일반인 뇌를 찍은 사진인데요. 제일 왼쪽이 도박 중독자의 뇌이고 그 다음 그림이 일반인의 뇌예요. 스트롭 검사를 한 이후에 찍은 사진인데 도박 중독자의 뇌는 전두엽 부분이 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보통 혈류량을 포기할 때 빨간색은 활성화된 상태, 파란색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파란색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즉, 이 사진은 도박 중독자들이 일반인보다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의 뇌 사진인데요. 기쁜 내용을 보여주거나 슬픈 영상을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도박 관련된 영상을 보면 사진처럼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박 중독에 걸리면 단순히 돈을 잃을 뿐 아니라 뇌의 전반적인 기능, 특히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다른 중독처럼 자신의 의지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뇌 기능이 성장 중인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중독에 빠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넘어가기 쉽죠. 이러한 도박 중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도박 충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른 활동을 많이 해서 주의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둘째로는 도박 충동이 생길 시 최소 15분 동안 다른 생각을 하며 도박에서 생각을 멀어지게 하면서 결정을 미루어야 합니다. 셋째로 과거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를 떠올리면서 도박을 하지 않고도 잘 지내온 날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들 외에도 가족의 도움이나 전문 기관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박 문제로 자신이나 주변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국에 있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온라인 채팅 상담, 넷라인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스스로 노력한다면 중독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박에 중독되어 시간을 보내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이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활동을 통해 더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왜? 우리 반에 불법 도박하다가 털렸대. 그러니까 우리 반 애가 불법 도박하다가 털렸는데 걔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반 애들도 있어서 걸린 거지.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경찰 오고 난리야 난리. 야 짜식이 나 덕분에 살았다 진짜로. 그러니까 너 내가 공항을 준비하라고 했지. 그럼 공항이니까 어떻게? 치킨콜? 치킨. 오케이. 치킨 콜. 바로 가자. 지금? 오케이. Let's go. 도박 중독에 대해 함께 정리해 볼까요?